돌이킬 수 없는 뭔가 큰 일이 시작되나 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꿈이라면 깨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느낌이랄까요? 예고편 없는 몇 편의 영화가 현실에서 연달아 상영되는 것 같았죠. 굳게 닫혔던 겨울왕국의 문이 열리면서 봄이 올 것 같았죠. 70여 년 분단의 종말을 내 생애에 보게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한반도에서 출발한 열차로 베트남까지 갈 수 있다는 사실도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1년. 달라진 건 없습니다. 철길은 여전히 막혀 있습니다. 우린 저 너머 세상으로 가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도 말이죠. 한국에서 가장 가까운 유럽. 사람들은 블라디보스톡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볼거리, 먹을거리가 다 모여있는 곳. 이른바 블라디보스톡의 핫플레이스죠. 유럽식 건물에 유럽식 생활 양식. 곳곳이 유럽 같긴 합니다. 유럽을 느끼고 싶다면 인천에서 2시간 30분 거리 블라디보스톡에 오시면 됩니다. 아, 유럽 같은 곳 말고 진짜 유럽을 원하신다고요? 그렇다면 당장 열차표를 끊으시면 됩니다. 바로 그런 분들이 열차를 기다리나 봅니다. 블라디보스톡역은 극동과 유럽을 잇는 시발점이자 종점이죠. 1903년 시베리아 횡단철로가 개통됐습니다. 9288은 여기부터 모스크바까지의 거리를 말하죠. 164시간 동안 60여 개 역을 지나며 바이칼 호수와 우랄 산맥을 넘어가는 대장정입니다. 여행자들의 시간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이 열차를 타고 싶어 하죠. 그리고 용기 있는 사람들은 직접 도전합니다. 맞아요. 여행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행은 낯선 사람, 익숙하지 않은 것들과의 만남이니까요. 이 시베리아 횡단 열차는 특히 그렇습니다. 한번 올라타면 아주 긴 여행의 시작이기 때문이죠. 블라디보스톡에서 출발해서 모스크바까지 6박 7일 동안 기차를 타고 갑니다. 제가 유럽 여행을 하게 되었는데 그 유럽 여행의 시작을 이제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예매해서 기차에 타게 되었습니다. 약간 실감이 안 난다고 해야 되나? 좀 흔한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좀 떨리기도 하고 익숙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얼굴도 언어도 국적도 제각각입니다. 그들이 한 열차에서 긴 여행을 함께합니다. 열차가 맺어준 공동 운명체랄까요? 블라디보스톡은 우리에게 가슴 시린 땅이기도 하죠. 155년 전 수탈과 굶주림에 지친 조선인들이 하나 둘 이곳에 정착했습니다. 그들은 카레스키라는 이름으로 척박한 동토를 일구어 살았죠. 훗날 스탈린의 강제 이주 정책으로 이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조국을 사랑했던 그들의 민족혼은 아직도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블라디보스톡항은 얼지 않는 항구로도 유명합니다. 겨울철엔 배가 드나들 수 있는 길을 빼고는 모두가 얼어붙습니다. 동방을 지배한다는 뜻의 블라디보스톡. 실제로 1800년대 중반부터 항구와 도시가 건설되면서 큰 무역항이 됐습니다. 이름값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시베리아 횡단 열차 노선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곳은 컨테이너 터미널입니다. 유럽이나 러시아 내륙에서 열차를 타고 온 화물은 배를 타고 온 화물은 곧바로 횡단 열차에 올라 모스크바를 비롯한 러시아의 다른 도시들로 이동합니다. Ни для кого не секрет, что большинство судов, которые прибывают в порты России, они проходят через порты Кореи, через Пусан, Инчон, Паханг и другие порты. Вот. И поэтому вы даже можете видеть, что большинство контейнеров здесь это контейнера Синокор, это корейская компания. И, конечно, у нас очень плотн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 корейскими партнерами. 철도가 터미널에 직접 닿아 있는 게 보이시죠? 한국이나 일본에서 배로 실려온 컨테이너들이 이곳까지 와서 유럽까지 갑니다. 모두가 철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죠. 그렇지 않다면 배를 이용해야 하는데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릴 겁니다. 비용도 만만치 않을 거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컨테이너가 배가 아닌 남북 철도를 이용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Конечно, эффект будет большой от этого. То есть ни для кого не секрет. И то, что вот вы видите здесь, оно появилось благодаря тому, что здесь есть железная дорога. То есть здесь сначала появилась железная дорога, потом вырос бизнес. И за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в России мы наблюдаем просто бум логистический. То есть за последние 10 лет вот эта технология ускоренных контейнерных поездов, она позволила многократно повысить потоки, проходящие через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и через наш порт в том числе. 지난 9월 우리나라 경상북도 연해주 사무소가 블라디보스톡에 문을 열었습니다. 경북에 소재한 기업들의 수출 관련 업무들을 돕고 물류와 마케팅까지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기업체 해외 지사도 아니고 이 먼 곳까지 왜 왔을까요? 신북방 정책에 좀 발맞추어서 이제 경상북도 지방 정부에서도 이쪽 러시아를 특히나 이제 연해주를 기점으로 해서 이 모스크바 쪽으로 새롭게 진출을 많이 하려는 이제 그런 생각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신남방 정책과 더불어 신북방 정책의 시작을 할 수 있는 점이 아마 블라디보스톡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곳에서 한국 상품들이 팔리기 시작한 건 1990년대 이후. 그동안 섬유나 식료품 같은 것들이 많이 나갔지만 최근에는 한류 문화와 K-팝의 영향으로 한국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모든 게 궁금해하실 때 tell me, 기업과 상품이 모이는 곳에는 금융업이 따라가기 마련이죠. 이 은행은 지난 2012년 모스크바 지점을 철수한 이후 6년 만에 러시아 시장에 재도전했습니다. 그런데 왜 러시아 중심부 모스크바가 아닌 블라디보스톡에 둥지를 틀었을까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러시아는 상당히 큰 대륙입니다. 먼저 모스크바로 먼저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쪽 블라디보스톡 지역을 통해서 테스트 시장으로 해서 우리 기업인들이 하나의 테스트를 하면서 여기에서 작은 성공을 이뤄내면서 점차 서쪽으로 갈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럼 이쪽 지역은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 될 수가 있어요.